삼국지 황건적의 난과 도원결의. 황건적의 난. 먼지바람이 일렁이는 광활한 들판. 그들은 마을을 약탈하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선두에는 도교 지도자 장각이 있다. 그는 창천이 죽고 황천이 설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많은 백성들을 선동해 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다. 한나라 말기 기근과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도사 장각은 황천의 명을 받들어 반란을 일으킨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황건적을 지지했고 그들의 세력은 점점 커져갔다. 황건적의 무리가 나라를 뒤흔들며 곳곳에서 관군과 충돌하던 중 관군의 장수 하진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때 무명의 인물 유비와 그의 동료들 관우와 장비가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된다. 그들은 황건적의 난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도원결의, 세 형제의 맹세. 유비, 관우, 장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의 능력과 인품에 깊이 감동하고 의형제를 맺기로 결심한다. 이 장면은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도원결이라는 고사성어로 유명해진다. 세 사람은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을 품고 하나가 된다.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죽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결의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이 의형제의 맹세는 유비가 이상으로 삼은 인의와 결속을 상징한다. 세 사람은 앞으로의 전투와 시련을 함께 견뎌내며 더욱 강해질 것이다. 황건적과의 첫 전투, 유비의 활약. 도원결의 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황건적을 무찌르기 위해 전장에 나선다. 비록 그들은 작은 의병대에 불과했지만 용맹한 싸움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관우는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적의 장수를 쓰러뜨리고 장비는 강력한 창술로 적을 물리친다. 유비는 전략과 통솔력으로 형제들의 전투를 이끈다. 유비와 그의 형제들은 황건적과의 전투에서 그 능력을 증명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그들은 단순한 의병이 아닌 역사 속에서 천하를 꿈꾸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유비가 단순한 농민이 아닌 뛰어난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조의 등장, 야망을 품은 군사. 유비가 황건적과 싸우며 이름을 알리던 때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조조가 등장한다. 조조는 지략과 야망을 지닌 장군으로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능력을 입증한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냉혹한 지략으로 빠르게 세력을 키워가며 천하를 노리기 시작했다. 조조는 자신의 방식으로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며 이는 유비의 인의와는 대비되는 인물이다. 그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유비와 자주 충돌하게 된다. 동탁의 권력 장악, 폭정의 시작.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한나라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때 군사적 실력을 바탕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동탁이다. 동탁은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며 폭정을 일삼는다. 그의 통치는 폭력적이고 잔혹했으며 그로 인해 천하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틈을 타서 동탁이라는 폭군이 권력을 잡는다. 그는 황제를 앞세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다. 동탁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여러 군웅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때 유비와 조조, 그리고 손견, 원소 등의 군웅들이 등장해 동탁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운다. 연합군의 형성, 동탁과의 대립. 동탁의 폭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세력이 연합군을 조직한다. 이들은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지만 각자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충돌해 내부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 유비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지키며 싸우려 하지만 정치적 야망과 세력 다툼은 그를 더욱 고뇌하게 만든다. 동탁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전국의 군웅들이 연합했지만 그들 사이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유비가 추구하는 인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군웅들의 갈등 속에서 그가 겪는 고뇌를 묘사한다. 손견의 활약, 옥새를 손에 넣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한 손견은 동탁과의 전투 중 중요한 보물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전국 옥새로 황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보물이었다. 손견은 이 옥새를 손에 넣으면서 자신의 야망을 키우게 된다. 이 옥새는 앞으로 천하를 다스릴 자를 예고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고, 손견은 이 옥새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다지기 시작했다. 옥새는 삼국지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이후 권력 다툼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비의 갈등과 성장. 연합군의 내부 갈등 속에서 유비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된다. 그는 동탁의 폭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다른 군웅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협력하지 않는다. 유비는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유비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는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관우와 장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런 유비를 지켜보며 함께 그의 길을 걸어나간다. 이 장면은 유비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만 자신의 가치와 이상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중요한 장면이다. 더불어 유비의 인의를 상징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그가 겪게 될 더 큰 시련을 암시한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 유비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의를 다진다. 황건적의 난은 끝났지만 한나라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유비와 그의 형제들 앞에는 더 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과연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것인가? 삼국지 2편, 천하의 균열과 야망의 격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